그날 밤 이지혁이 처음으로 살고 싶다고 말했는데요. 그 말은 지은호에게 고백이 아니라 부탁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의 손을 잡고도 손이 계속 차가워지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사람 손이 차갑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따뜻하게 잡아주면 따뜻해져야 하는데 오히려 지은호 손끝까지 얼어붙어 버리니까요. 이지혁은 숨을 고르려고 애썼습니다. 숨이 가빠질수록 더 태연한 얼굴을 하려는 사람처럼요. 지은호는 그 표정이 너무 익숙해서 더 무서웠습니다. 이지혁은 힘들 때마다 꼭 그런 표정을 짓거든요. 괜찮아라고 말할 준비를 하는 표정. 너 걱정시키기 싫어라는 표정요. 선배, 나봐요. 지은호가 목소리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만들려고 했는데도 끝이 떨렸습니다. 선배, 숨 쉬어요. 나 여기 있어요. 이지혁은 대답 대신 고개만 아주 조금 끄덕였는데요. 그 작은 끄덕임이 오히려 지은호를 더 울렸습니다. 응이라는 대답이 아니라 미안이라는 대답처럼 들렸거든요. 지은호는 그 순간 깨달아 버렸습니다. 지금 이지혁은 자기가 아픈 게 힘든 게 아니라 자기가 아프다는 걸 지은호가 보고 있는 게 더 힘든 거구나 하고요. 지은호는 결국 전화를 꺼냈습니다. 제일 먼저 떠오른 건 김다정이었는데요. 손이 떨려서 화면을 제대로 누르지 못했습니다. 지은호가 한 번, 두 번, 세 번 번호를 잘못 눌렀고 그 몇 초가 1시간처럼 길었어요. 결국 지은호는 정순이에게 먼저 전화가 걸려버립니다. 정순이는 전화를 받자마자 이상하게 조용해졌습니다. 큰 소리를 낼 사람인데 오히려 소리가 낮아져요. 엄마는 딸이 진짜 무너질 때 그걸 알아버리거든요. 은호야. 너 어디야? 엄마 선배가 지금. 지은호는 말을 이어야 하는데 그 말을 끝까지 못했습니다. 말하는 순간 현실이 확정될까 봐요. 정순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주소 보내. 지금. 그 한마디에 지은호는 울음이 한 번 더 터졌는데요. 엄마가 괜찮아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괜찮다는 말로 딸을 속이지 않아요. 엄마는 그냥 달려와요. 그게 더 무섭고 더 든든합니다. 그때 이지혁이 지은호 손목을 잡습니다. 힘이 없는 손인데도 잡는 순간은 강했어요. 이지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은호야, 나 집에. 집에 가요? 안 돼요. 지은호가 단호하게 말했는데요. 단호함 안에는 공포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이 집에 가자는 말을 할 때마다 혼자 정리하고 싶다는 뜻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지은호는 그걸 절대 허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 가요. 지금. 지은호는 거의 명령하듯 말했고 이지혁은 그 말에 잠깐 웃으려 했습니다. 너 언제 이렇게 해? 언제 이렇게요? 나 원래 이랬는데요. 지은호가 울면서도 웃어 보이니까 이지혁 눈이 붉어졌습니다. 이지혁은 결국 지은호에게 지는 쪽을 택합니다. 지금은 싸울 힘도 도망칠 힘도 없었고요. 무엇보다 지은호가 곁에 있다는 사실이 무서우면서도 너무 필요했거든요. 같은 시간 김다정은 집에서 밥을 하다가도 손을 놓쳤습니다. 소금을 더 넣으려던 것도 아니고 간을 보려던 것도 아니고 그냥 정신이 자꾸 멀어졌는데요. 오늘 하루는 김다정에게 너무 길었습니다. 진단서를 들고 이상철을 몰아붙였던 순간 이후 김다정의 마음은 이미 정상이 아니었거든요. 이상철은 김다정이 무너지려 할 때마다 자꾸 현실부터 붙잡게 합니다. 다정아. 내가 무너지면 지혁이가 무너진다. 김다정은 그 말을 듣고도 화가 났습니다. 그럼 나는 무너지면 안 돼? 이상철이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이상철의 사랑이었어요. 이상철은 괜찮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괜찮지 않으니까요. 대신 이상철은 김다정 옆에 서줍니다. 김다정이 무너지면 잡아줄 준비를 하면서요. 그때 전화가 옵니다. 보호자분 맞으세요? 지금 빨리 오셔야 합니다. 김다정은 숨이 턱 막혔는데요. 이상철은 그 전화를 옆에서 듣자마자 김다정 코트를 집어듭니다. 가자. 김다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나 다리 힘이. 이상철이 딱 잘라 말합니다. 그럼 내가 들고 가. 이상철은 고지식하고 정직한 사람이라서요. 위로도 되게 투박한데 그 투박함이 오히려 믿음이 됩니다. 이상철은 지금 괜찮아질 거야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상철은 가자만 말합니다. 그게 부모의 힘이거든요.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김다정은 손을 모으고 계속 중얼거립니다. 아니야, 아니야. 이상철은 운전하는 택시 기사에게도 차분히 말합니다. 최대한 빨리 부탁합니다. 그리고 김다정에게는 짧게 한마디만 합니다. 다정아. 숨. 김다정이 겨우 숨을 들이마십니다. 이상철이 낮게 덧붙입니다. 지혁이 앞에서는 울지 말자. 울면 지혁이가 더 미안해한다. 김다정은 그 말을 듣고 더 울고 싶어졌습니다. 엄마는 왜 울지도 마음대로 못하나 싶어서요. 그런데 이상철 말이 맞습니다. 이지혁은 미안함으로 자기를 갉아먹는 사람이거든요. 김다정은 결국 이를 악물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어라고 말하면서도 눈물이 볼에 흐르는데요. 김다정은 손등으로 거칠게 닦아냅니다. 오늘은 엄마가 우는 날이 아니라 엄마가 버티는 날이라고 스스로를 세워야 하니까요. 응급실 앞. 김다정은 저 멀리서 지은호를 봅니다. 지은호는 벽에 기대 서 있는데요. 벽이 없으면 쓰러질 것 같은 얼굴입니다. 김다정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한 가지를 확신해요. 지은호도 알고 있었구나. 그리고 지은호도 버티고 있었구나. 김다정은 지은호를 지나치듯 다가가려다가 결국 멈춰섭니다. 지은호가 고개를 숙입니다. 어머니. 지은호 목소리는 죄송함으로 젖어 있었는데요. 김다정은 그 죄송함이 너무 아파서 차라리 지은호가 뻔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미워할 수 있게요. 그런데 지은호는 미워할 틈을 안 줍니다. 지은호는 진짜로 이지혁을 사랑하고 있었고 그 사랑이 너무 진짜라서요. 김다정이 물었습니다. 은호야, 너 무섭지? 지은호는 그 말에 입술이 떨려요. 네라고 말하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고 아니요라고 말하면 거짓말 같고요. 지은호는 결국 고개를 끄덕입니다. 김다정은 지은호 손을 잡아줍니다. 그래, 그럼 우리 같이 무서워하자. 그 말이 지은호를 울게 합니다. 엄마는 보통 괜찮아를 말해주는데요. 김다정은 같이 무서워하자를 말합니다. 그게 진짜 어른의 위로예요.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하지 말자는 위로. 그때 이상철이 옵니다. 이상철이 지은호에게 고개를 아주 작게 숙입니다. 이상철은 지은호에게 고맙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직 고마워할 상황이 아니니까요. 대신 이상철은 지은호를 내 아들 옆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인정은 말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정순이도 도착합니다. 정순이는 뛰어오면서도 숨을 삼키고 지은호를 보자마자 팔부터 뻗습니다. 정순이는 지은호를 안아주지 못하고 어깨만 꽉 잡습니다. 야, 왜 이렇게 손이 차가워? 너 밥 먹었어? 지은호가 울면서 웃습니다. 엄마 지금 밥이. 정순이가 낮게 말합니다. 밥이야. 너 쓰러지면 누가 지혁이 옆에 있어. 정순이는 늘 현실로 딸을 세웁니다. 그 현실이 지은호를 살려요. 응급실 문이 열리고 잠깐 이지혁 얼굴이 보입니다. 이지혁은 눈을 감고 있는데도 이상하게 미안한 얼굴이에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김다정이 손을 떨고 이상철이 이를 악물고 지은호가 숨을 멈추고 정순이가 딸을 더 세게 잡습니다. 의사가 나옵니다. 지금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김다정이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의사가 말합니다.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기를 올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기라는 말이 나오면 사람들 눈빛이 바뀌죠. 대기는 숫자고 숫자는 기다림이고 기다림은 운을 뜻하니까요. 김다정은 그 운이라는 단어가 싫어서 입술을 깨뭅니다. 운 같은 거 믿고 싶지 않거든요. 김다정은 선택하고 싶습니다. 엄마니까요. 엄마는 운에 맡기고 싶지 않아요. 이상철이 의사에게 묻습니다. 가능성은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촉박합니다. 시간이 촉박하다. 이미 시한부를 알고 있었는데도 의사 입에서 다시 듣는 순간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건 드라마 설정이 아니라 현실 통보가 됩니다. 그때 이지혁이 잠깐 의식을 찾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이지혁은 지은호부터 찾습니다. 진짜로요. 은호야. 지은호가 울면서 손을 잡습니다.
선배, 나 여기요. 이지혁은 숨을 몰아쉬며 억지로 웃습니다. 또 안 갔네. 지은호가 고개를 젓습니다. 안 가요. 이번엔 진짜 안 가요. 이지혁은 그 말에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뜹니다. 그리고 김다정을 봅니다. 엄마. 김다정은 웃으려고 합니다. 웃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웃음이 안 됩니다. 김다정은 결국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안 가. 이지혁이 아주 작게 묻습니다. 엄마 울었어? 김다정이 고개를 세게 젓습니다. 안 울었어. 엄마 안 울었어. 그 거짓말이 너무 사랑이라서 보는 사람 마음이 다 찢어집니다. 이상철은 그 순간 이지혁 손등을 꽉 잡습니다. 지혁아. 아빠 말 잘 들어. 이지혁이 눈을 겨우 굴립니다. 이상철이 말합니다. 너 지금부터는 혼자 버티지 마. 가족은 그럴 때 쓰는 거야. 이지혁은 눈가가 졌습니다. 이지혁은 그동안 가족을 지키려고 혼자 버텼는데요. 사실은 가족이 자기를 지켜줄 수 있다는 걸 믿어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믿으면 더 미안해질까 봐요. 박성재가 병원에 도착합니다. 박성재는 평소처럼 깔끔하게 정리된 얼굴인데요. 오늘은 눈빛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복도 끝에서 이지혁 가족과 지은호를 보자마자 박성재는 한 가지를 깨달아요.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 그게 박성재를 가장 무너뜨립니다. 박성재는 이지혁에게 다가가려다가 멈춥니다. 그리고 이수빈이 박성재 옆에 섭니다. 이수빈은 원래 계산이 빠른데요. 이런 순간에는 계산을 못합니다.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요. 이수빈이 조용히 말합니다. 성재 씨 괜찮아요? 박성재가 웃어 보입니다. 괜찮아. 이수빈이 딱 잘라 말합니다. 거짓말. 그 한마디가 박성재 가슴을 훅 치고 들어옵니다. 박성재는 결국 고개를 떨굽니다. 나 무섭다. 이수빈이 묻습니다. 뭐가요? 박성재가 낮게 말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못할까봐. 이수빈은 그 말을 듣고 박성재 손을 잡습니다. 그럼 여기 있어요. 도망가지 말고. 박성재는 그 손을 뿌리치지 못합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의 손이 부담이 아니라 버팀목이 되니까요. 한편 고성희는 박영나에게 들이댑니다. 고성희는 집이 필요하다고 내일 당장 잘 곳이 없다고 말하면서요. 박영나는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엄마, 여기 내 집이에요. 고성희가 울먹입니다. 영나야, 엄마가 지금. 박영나가 단호하게 끊습니다. 엄마가 지금 힘든 건 엄마가 만든 거예요. 고성희는 그 말을 듣고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불쌍한 얼굴을 합니다. 고성희는 여론전도 그렇게 했던 사람이잖아요. 눈물로 사람 마음을 흔들려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하지만 박영나는 그 눈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박영나는 이제 딸로 살지 않기로 했거든요. 한 사람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고성희는 결국 박진석 앞에 다시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엔 무릎이 단지 미안해요가 아닙니다. 나 살려줘요. 고성희의 속마음은 그 말이었어요. 박진석은 고성희를 내려다보며 말합니다. 너는 사람이기 전에 엄마였어. 고성희는 그 말을 듣고도 처음엔 이해를 못합니다. 엄마라는 단어가 자기에게 칭찬처럼 들렸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박진석이 덧붙입니다. 엄마면 최소한 딸을 이용하지는 말아야지. 그 말이 고성희를 찌릅니다. 고성희는 처음으로 박영나를 내 자존심이 아니라 내 딸로 떠올립니다. 그게 고성희의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가 됩니다. 늦은 밤 이지혁은 다시 의식을 찾습니다. 지은호가 손을 잡고 말합니다. 선배, 나 여기 있어요. 이지혁은 숨을 몰아쉬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은호야, 나 살고 싶다. 지은호는 그 말에 울음이 터지는데요. 그동안 이지혁은 늘 괜찮다, 동정하지 마라, 혼자 잘 살다 간다를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처음으로 살고 싶다고 말해버리면 그건 고백이 아니라 부탁이거든요. 나 좀 잡아줘라는 부탁. 지은호가 울면서 대답합니다. 그럼 살아요. 선배, 나랑 같이 살아요. 그 순간 이지혁 눈물이 한 방울 떨어집니다. 기적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었는데요.
누군가가 끝까지 손을 안 놓을 때 기적처럼 보이더라고요. 시작부터 숨이 막힙니다. 그 새벽 병원 복도에서 김다정이 처음으로 엄마라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김다정은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는데요. 눈을 감으면 더 무서운 생각이 떠올라서요. 김다정은 결국 눈을 뜬 채로 이지혁 병실 앞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는데도 온몸이 서 있는 느낌입니다. 긴장이 풀리면 무너질까 봐요. 이상철은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걷습니다. 이상철은 원래 사람들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약해져도 됩니다. 문제는 이상철도 약해질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아들이 아프면 부모는 약해질 시간을 뒤로 미룹니다. 지은호는 손에 종이 한 장을 꼭 쥐고 있습니다. 그 종이엔 추억 리스트가 적혀 있는데요. 48회에서 지은호가 추억을 요구했던 마음이 이제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선배가 숨 쉬는 거 보기. 선배가 웃는 거 보기. 선배가 미안하다고 말하면 그 말 뺏어오기. 지은호는 이제 추억으로 도망치지 않고 약속으로 버팁니다. 정순이는 지은호에게 도시락을 내밉니다. 한 입이라도 먹어. 지은호가 고개를 흔듭니다. 엄마 안 넘어가. 정순이가 딱 잘라 말합니다. 안 넘어가도 씹어. 내가 쓰러지면 지혁이가 더 흔들려. 그 말이 지은호를 세웁니다. 엄마의 말은 잔인할 정도로 현실인데요. 그 현실이 딸을 살립니다. 의사가 나옵니다. 가족분들 잠깐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그 말만으로도 복도 공기가 바뀝니다. 설명은 곧 선택이고 선택은 곧 책임이니까요. 의사는 차분하게 말합니다. 지금 상태에선 적극 치료가 필요하고 최선의 선택을 진행하려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김다정은 손이 떨리는데도 펜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때 김다정이 이상철을 바라봅니다. 김다정이 묻습니다. 당신 나 사인해도 돼? 이 질문이 참 현실적입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물어보며 살잖아요. 그런데 자식이 걸린 순간에도 김다정은 남편에게 묻습니다. 같이 책임지고 싶어서요. 이상철이 짧게 답합니다. 네. 김다정이 눈물을 삼키며 사인을 합니다. 그 사인 한 줄이 엄마의 사랑이었습니다. 말로는 사랑한다고 못해도 펜으로는 사랑할 수 있거든요. 지은호는 뒤에서 그 모습을 봅니다. 지은호는 입술을 깨물고 손끝을 꽉 쥡니다. 지은호도 사인하고 싶은 얼굴인데요. 가족이 아니라서 못하는 게 너무 아픕니다. 그런데 그때 김다정이 지은호를 부릅니다. 은호야. 지은호가 고개를 듭니다. 김다정이 말합니다. 너도 여기 있어. 그 한마디가 지은호에게는 허락처럼 들립니다. 너도 가족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서요. 지은호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꾹 눌렀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라고 이지혁이 깨어났을 때 웃어야 한다고요. 이지혁이 마지막으로 고른 얼굴은 지은호였고 다음은 엄마였고 그 다음은 아빠였습니다. 수술 전 이지혁은 잠깐 의식을 찾습니다. 눈을 뜬 이지혁은 힘이 없는데도 눈빛만은 또렷합니다. 이지혁은 자기가 무슨 상황인지 알아요. 아는 사람이 더 무서운 거죠. 이지혁은 먼저 지은호를 봅니다. 은호야. 지은호가 손을 잡습니다. 선배, 나 여기요. 이지혁이 아주 작게 웃습니다. 너 진짜 안 가네. 지은호가 울면서도 씩 웃습니다. 네. 안 가요. 나 이제 도망 안 가요. 이지혁은 그 말에 한참을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나 살고 싶다. 지은호가 바로 대답합니다. 살아요. 선배, 나랑 같이 살아요. 이지혁은 그 다음에 김다정을 봅니다. 엄마. 김다정은 웃어 보이려고 애쓰다가 결국 눈물이 먼저 떨어집니다. 김다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미안해하지 마. 너는 엄마 아들이었고 그걸로 끝이야. 이지혁이 숨을 크게 들이마십니다. 그 말이 얼마나 큰 용서인지 알아서요. 엄마가 아들에게 미안해하지 마라고 말해주는 건 엄마가 자기 고통을 내려놓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지혁은 이상철을 봅니다. 아빠. 이상철이 말합니다. 말 아껴. 살아서 해. 이지혁이 작게 웃습니다. 아빠 진짜.
이상철이 한마디 더 합니다. 아빠는 내가 살아서 잔소리 듣는 게 목표야. 그 농담이 슬프고 따뜻해서 김다정이 웃다가 울고 지은호가 숨을 삼키고 정순이가 고개를 숙입니다. 이상철의 잔소리가 내 아들 살아라라는 기도처럼 들렸거든요. 박성재는 친구라는 이름으로 끝까지 곁을 지키기로 합니다. 박성재는 수술실 앞에서 이지혁을 기다립니다. 박성재는 자기 감정을 제대로 말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다릅니다. 오늘은 말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요. 박성재가 김다정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어머니, 제가 죄송합니다. 김다정이 묻습니다. 뭐가? 박성재가 말합니다. 지혁이한테 괜찮냐는 말만 했던 거요. 진짜로 안 괜찮은데. 그 말이 박성재의 진심입니다. 친구가 아픈데도 우린 종종 괜찮냐만 물어보잖아요. 사실은 무섭지 힘들지를 물어봐야 하는데요. 이수빈이 그 옆에서 박성재 손을 잡습니다. 이수빈이 조용히 말합니다. 성재 씨, 오늘은 혼자 착한 척 하지 마요. 박성재가 웃어 보입니다. 나 착한 척 안 해. 이수빈이 바로 받습니다. 그럼 무서워요라고 해요. 박성재는 한참을 버티다가 결국 낮게 말합니다. 무서워. 이수빈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요. 그럼 나도 무서워할게요. 대신 같이. 이 장면이 최종회의 감정 줄기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랑이란 게 꼭 키스나 고백이 아니라 무서움도 같이 버티는 거라는 걸 보여주거든요. 박영란은 고성희를 용서하지 않고 대신 거리를 선택합니다. 박영란은 고성희를 다시 마주합니다. 고성희는 여전히 불쌍한 얼굴을 하고 여전히 나 좀 살려줘라는 눈빛을 합니다. 그런데 박영란은 이제 그 눈빛에 속지 않습니다. 박영란가 말합니다. 엄마, 나 엄마 미워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고성희가 희망처럼 묻습니다. 그럼 엄마랑. 박영란가 단호하게 끊습니다. 같이는 못 살아요. 엄마는 엄마 인생 책임지고 나는 내 인생 살게요. 그 말이 고성희를 무너뜨립니다. 고성희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딸을 잃는 건 돈을 잃는 것보다 더 무섭구나. 박진석은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봅니다. 박진석은 냉정한 사람인데요. 그 냉정함 뒤에는 가족이 있습니다. 박진석이 고성희를 쉽게 용서하지 않는 건 악랄해서가 아니라 가족을 지키고 싶어서입니다. 잘못을 그냥 넘어가면 그 잘못이 또 반복될 걸 아니까요. 수술실 불이 꺼졌을 때 화려한 날들은 거기서 시작됐습니다. 수술실 불이 켜져 있는 동안 병원 복도는 기도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기도는 종교가 아니라 마음이 할 수 있는 마지막 행동이니까요. 김다정은 손을 꼭 모으고 이상철은 그 손을 덮습니다. 지은호는 종이를 찢어버릴 듯 쥐고 정순이는 딸 등을 토닥입니다. 박성재는 고개를 숙이고 이수빈은 박성재 손을 잡습니다. 모두가 자기 방식으로 버팁니다. 그리고 수술실 불이 꺼집니다. 의사가 나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일단 고비는 넘겼습니다. 그 순간 복도 전체가 한꺼번에 숨을 쉬는 느낌이 드는데요. 김다정은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습니다. 이상철이 김다정을 받쳐요. 김다정이 이상철을 붙잡고 옵니다. 당신 나 살았어. 이상철이 낮게 말합니다. 아니, 지혁이가 살았어. 그 말이 김다정을 더 울게 합니다. 엄마는 항상 내가 살았다가 아니라 아이로 내가 산다니까요. 지은호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 울음은 슬퍼서가 아니라 너무 버텨서 나오는 울음입니다. 정순이는 그런 딸을 안아줍니다. 그래, 잘했다. 너 진짜 잘했다. 지은호는 엄마 품에서 겨우 숨을 쉽니다. 며칠 뒤 이지혁이 천천히 눈을 뜹니다. 눈을 뜬 이지혁은 제일 먼저 지은호를 찾습니다. 은호야. 지은호가 울면서 웃습니다. 선배, 나 여기요. 이지혁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묻습니다. 나 약속 지켰지? 지은호가 대답합니다. 선배가 지킨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지킨 거예요. 김다정은 그 말을 듣고 등을 돌려 눈물을 닦습니다. 이제는 이지혁 앞에서 울어도 되는데요. 김다정은 습관처럼 먼저 참습니다. 그만큼 오래 버텼으니까요. 이상철이 이지혁에게 말합니다.
너 앞으로는 혼자 착한 척하지 마. 이지혁이 웃습니다. 아빠도요. 이상철이 툭 대답합니다. 아빠는 원래 착한 척 안 해. 그 농담에 다들 웃다가 또 옵니다. 웃음과 울음이 같이 나오는 게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박성재는 병실에 들어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합니다. 지혁아 미안하다. 이지혁이 묻습니다. 뭐가? 박성재가 답합니다. 내가 아픈데도 난 내 감정만 챙겼던 거. 이지혁이 조용히 말합니다. 그게 사람이지. 그 한마디가 박성재를 살립니다. 용서받는다는 건 다시 사람으로 돌아오는 일이니까요. 이수빈은 박성재 손을 더 꽉 잡습니다. 성재 씨, 이제 우리 같이 있어요. 박성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같이. 박영란은 고성희에게 문자 하나만 남깁니다. 엄마 치료받으세요. 그리고 나한테는 더 이상 오지 마세요. 고성희는 그 문자를 보고 한참을 울다가 처음으로 나라는 사람을 마주하려고 합니다. 고성희의 결말은 벌을 받는 것보다 더 이상 누구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가장 큰 벌이자 가장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장면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지은호의 카페에서 이지혁이 아주 천천히 커피를 마시고요. 김다정이 그 모습을 멀리서 보다가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이상철이 짠 거 먹지 말아라고 잔소리하고 정순이가 은호야 밥은 먹었니를 묻습니다. 박성재가 조용히 웃고 이수빈이 그 옆에서 오늘은 내가 계산할게요 하며 툭 튀어나오고요. 박영나가 전시 포스터를 붙이고 이지환이 말없이 사다리를 잡아줍니다. 그 평범한 장면이 그래서 더 화려합니다. 화려한 날들이란 특별한 성공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게 손을 잡아주는 하루였다는 걸 끝까지 보여주니까요. 그리고 이지혁이 마지막으로 지은호에게 묻습니다. 은호야, 나 이제 행복해도 될까? 지은호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되죠. 선배는 이제부터가 화려한 날들이에요. 최종회는 그 말로 끝납니다. 살아가는 법을 배운 사람들의 이야기로요.